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올해 4월 규제 자유 특구 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하여서 혁신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로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구 선정 기준은 지역 인프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그 세부 사업과의 그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어떤 준비성을 평가하여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 큰 사업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준기 씨 잘 들어주세요. 자, 규제 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을 단위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고요. 규제 자유 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준기 씨,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실증 특례나 시장 창출을 위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또한 지역특구법상 특구가 지정된 후에도 새로운 기업이 특구기업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구 사업자 교체도 가능해요. 후속 지원은요, 지역별 특구 내 기업, 연구기관 등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판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 자유 특구로의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 특례를 부여할 때 이미 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특례를 취소하고 이층 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해서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해집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서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특히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상담 및 교육, 진단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진단 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격 의료 허용의 의미는요, 민간 의료기관에서 원격 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산이 많고 의사수는 전국 비해서 평균적으로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허용하여서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그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행 시스템입니다. 데이터의 그 위변조와 등록된 그 정보의 삭제가 불가능해서
투명성과 신뢰성 등이 강화된 신산업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블록체인 특구의 지정으로 부산의 강점 산업인 금융, 물류, 관광 산업에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융합될 예정입니다. 그간 데이터가 영구히 보존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이 어떤 개인정보는 모두 파괴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부산 특구 내 관광사업 등의 실정 사무안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오브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부산 자유특구에서는 가상화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산의 지역화폐, 가상화폐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성격의 법정화폐로서 가치교환과 어떤 지급 보장이 되도록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세종시에는 시험 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도 자율주행 관련 규제로 인하여 해외로 나갈 일 없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향후 세종시에는 이러한 정부의 실증 허용으로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상용화 거점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는 약 60여 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 허가를 받아 한정된 구간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 면허를 발급받아 실제 도로에서 상용화 실증을 하는 경우는 이번 세종 규제 특구가 최초인데요. 조만간 세종시 BRT 전용 구간 내에서 자율 셔틀 버스가 운행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차를 타면 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안전성 문제를 크게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 특구로 지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승객을 탑승시키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여러 조건을 붙여 실증을 합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우리 2022년까지 전기차가 43만 대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폐배터리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교목에서는 이처럼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2차 전지를 개발하거나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그러기 위한 실증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잔존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없는 것도 있는데 두 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남아있는 폐배터리를 활용해서는 전기 자전거 배터리나 가정용 ESS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활용 가치가 없는 폐배터리를 이용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리튬이나 코발트와 같은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그와 같은 실증이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큰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가정용 ESS 개발 등으로 연매출 한 100억 원가량, 그리고 코발트나 리튬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통해서 한 60억가량의 매출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특히나 이번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에 최근 우리 지진 등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었는데 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시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첨단 의료기기 제조는 직접 제조나 또 위탁 제조만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대구가 이번에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제조시설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서 시설비 부담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대구 특구는 그 밖에도 인체의료의 콜라겐 의료기기 개발이나 재택 임상 서비스 등을 실증을 통해 제2 벤처붐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라는 인체 지방을 지금까지는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서 콜라겐을 원료로 한 창상 피복제 등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최근 초소형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 등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전남이 이러한 e-모빌리티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새로운 안전장치를 갖춘 e-모빌리티 모델 개발과 주행 실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 육성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목포, 신안, 영광 일원이 되겠고요. 초소형 전기차에 교량 통행을 가능하게 해서 운행 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게 되었고요.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승차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가능하게 해서 공동 작업이 많은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등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해서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이제 충북에서는 가스 제어가 무선으로 가능해집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스 차단 제어가 법적으로 유선으로만 가능하고 무선으로는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에서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에 대한 무선 제어가 가능해져서 해외 기술 표준도 선도하고 관련 제품 상용화로 해외 시장도 개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 이 무선 제어가 꼭 필요한데요. 산업 현장에는 수천 개의 차단 제어 장치가 있는데요. 재난 상황 시에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해지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